이어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하동원의회 제2차 정례 제6차 예산결산 특별회의를 개합니다. 제5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유치과, 보건정책과, 건강정책과, 농축산과 4개 부서 소원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별 심사 시 특별회의와 기금사업, 계속비사업, 명시일 등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미숙 투자유치과장 직무대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서부지. 반갑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지정직무대리 임미숙입니다.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신재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투자유치과 소관 2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입 총액은 지난해보다 205억 2,547만 7천원이 감된 155억 5,8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세수입은 두우레 재개발 사업 부지 토지 대금 115억 7,682만 3천원 등 5건에 125억 5,84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근로자 민리복합타운 건립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보다 256억 50만 원이 감된 542억 7,52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담당 소관은 지난해보다 686만 1천원이 정된 32억 62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우사업 투자유치는 지난해보다 28억 5,969만 4천원이 감된 202억 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일반 운영비와 행사 운영비에 1억 5,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고 매체 투자유치 홍보를 왜 7천만원, 투자유치 박람회 참가 및 포럼 개최 4천만원입니다. 외빈 초청 여비 등 일반 보전금 3,58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7페이지 근로자 민리복합타운 건립의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구축의 교육 및 연구기관 등 유치에 지난해보다 2,500만 원이 정된 1억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양플랜트 연구단지 주변 환경정비 사업을 지난해보다 5천만 원을 정액하고 연구원 및 기숙사 운영은 지난해보다 2,500만 원이 감된 6,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8페이지 산단개발 담당은 지난해보다 7억 8천만 원이 감된 3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산업단지 개발 지원은 지난해보다 7억 3,750만 원이 감된 4,160만 원을, 산업단지 유지관리는 지난해보다 1억 5,970만 원이 정된 2억 8,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갈사 산단 내 환경정비 사업에 6천만 원. 다음 679페이지 공업용수도 관리를 위해 배수시 창고부지 매입비를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레드단지 개발은 지난해보다 5억 원이 감된 1억 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기자유구역 인근마을 기반시설 조성 및 시설 유지비 8천만 원입니다. 법률 지원은 지난해보다 696만 원이 정된 1,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페이지 투자유치과 행정운영경비는 2,536만 원, 내부거래 지출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진출금은 지난해보다 404억 5,853만 5천 원이 정된 504억 5,8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지난해보다 285억 1,263만 3천원이 감된 551억 62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4천만원, 대성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45억 6,570만 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504억 5,85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285억 1,263만 3천원이 감된 551억 62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률 소송 비용은 지난해보다 2억 원이 감된 10억 원, 소송 판결금은 지난해보다 550억 원이 감된 100억 원, 대송산업단지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비는 지난해보다 26억 3,956만 6천 원이 감된 3억 4,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3페이지 대송산단 지방채 이자 상환 36억 2,050만 원, 대송산단 지방채 원금 일부 상환을 위해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20만원, 순세계잉여금 4,68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90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시설 관리를 위해 일반 운영비 6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0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2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투자유치가는 11건에 850억 7,809만 1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 사유는 3회 추경 확보로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준공기한 미도래 등입니다. 세부 사업과 사유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환에 대하여 지자실 중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 설명서 677페이지. 근로자 미니 복합타운 건립에 지방 손해배상기금 50원이 배상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8,983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1,480제곱미터 지상 4천 규모의 복합타운 구축인데 미니 복합타운이라는 것은 이게 복제는 주용만 뜻하는 거 아니지요? 예, 일단 그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시설이 같이 구축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거 CCTV, 기반 조성 이것저것 다 해요. 예, 지금 아직 정확하게 그 편의시설이 뭐가 들어갈지는 일단 결정을 안 했는데 그 단지 내에 그 드림스테이션 사업이라든지 여기에 그 SOC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50억이 계산이 돼서 보니까 1,480제곱미터면 45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평당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안에 일단 그 원룸이나 투룸 해가지고 그 27호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안에 모든 시설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미니 복합타운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그 근로자들의 정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맞지요? 일단 지금 근로자 미니 복합타운은 산업단지 근로자뿐만 아니고 다양한 근로자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그러지 말하면 안 되지. 미니 복합타운은 원래 우리가 그 근로자, 그 산업단지의 구축을 위해서 찾아오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미니 복합타운이에요. 예. 이름은 거기 적어놨기 때문에, 예, 예. 거기에 취지에 맞게끔 해야지. 예. 그래, 뭐 사업 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예. 기업 유치, 활성화 목적에, 그 추진한 사업이 있는 만큼, 당초 목적에 맞게끔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니 복합타운은 그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의 근로자들을 위한 정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생깁니다. 예, 예. 내년에 조례 제정할 때 그 부분 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원 계십니까?
강혜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그 이게 질의가 보다도 엊그저께 업외 회의를 갔을 때 건의사항이 지금 우리 하동역 미니 복합타운이나 평생학습관 짓는 거기가 좀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세계차 엑스포 준비를 하는데 그 부분이 대한통운 있는 부분이 너무 이렇게 쓰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경부터가 너무 이렇게 보기가 불성실하다. 그래서 그거를 좀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들 계실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또 투자 유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사 시작하기 전에 미리 환경부터 좀 깨끗이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엑스포 추진하기 전에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고 계십니까? 강대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대성 의원입니다. 다들 자료 준비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예. 과장님, 업무 파악은 잘하고 계십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 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제가 질의할 내용이 좀 많아서 좀 이왕이면 되도록이면 간단 명료하게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675페이지 한번 보시죠. 임시적 세수입이 두 토지 대금이 115억 7천만 원, 대송산단 토속 매각 대금 9억 원, 전년도 예산액에 총 227억 8천만 원 가량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떤 사유입니까? 예, 지난해에는 대송산단 분양 대금을 예산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분양 대금이 투자의 불확실성이나 페이퍼 대출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분양 대금이 납부가 되지 않아서 작년에 세입되지 않는 예산 때문에 이해 추경 때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분양 대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PF 약정이 확정이 되면 세입 예산을 편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분양 대금 예산이 계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두 내재 단지 지인상에 있어가지고 현재 좀 많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두는 당초에 실시 계획 성인이 올해 한 11월경 예상했었는데 어제 지연 이런 것들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산지 전용 그리고 농지 전용 협의 등이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두 내재 단지는 빨리 하루속히 또 착공이 돼야 되고 또 대송산단에 있어서는 빨리 이제 준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셔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675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해양 플랜트 연구단지 기숙사 체납료 관련 부분입니다. 기타 수입의 해양 플랜트 연구단지 기숙사 체납료와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숙사 체납료가 6,600만 원이 있습니다. 몇몇 입주한 업체들이 체납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예, 해양 플랜트 연구단지에 작년에 관리 위탁을 한 GNEV라는 곳에서 지금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관리비도 체납돼 있고 지금 저희들이 올 1월에 해지 통보를 했는데
그분들이 일단 나가지 않아가지고 지금 건물 인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물 인도 소송 2심은 그 11월 말에 승소를 했고요. 이제 만약에 그쪽에서 상고를 하지 않으면 끝이 나고, 만약에 끝이 나면 건물을 받아가지고, 아니, 건물을 받는 게 아니고, 갑자기 단어가 예. 그 2심, 만약에 상고를 하지 않으면 건물을 인도로 받아서 할 수가, 저희들이 이제 활용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교육업체 GMV의 주식회사 임대했다가, 현재 징수하지 못한 어떤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그 금액은 지금 여기 기타 수입에 잡혀있는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우리 앞서 동료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은 6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자 민의 복합타운 거의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서 677페이지 우리 민의 복합타운 건립에서 30억 원, 지난 3회 추행 때 20억 원을 합해서 총 사비가 50억 원인데 참 에버진대 기숙사 운영되는 거 보면 참 많은 걱정이 솔직히 앞섭니다. 이 복합 타운도 준공 후에 제대로 임대되지 못하면은 매년 수천만 원의 어떤 예산이 또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특별한 어떤 방안이 뭐 있습니까? 예, 해양브랜드 연구단지 기숙사는 사용 범위가 교육 연구기관이나 산단 근로자들에게 지금 제공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활용을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미니복합타운 건립은 일단 우선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단 근로자를 위주로 하겠지만 산단 근로자 입주가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는 다양한 근로자들이 지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건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경에 에버랜드 기숙사가 한 79억 가량의 돈을 투입해갖고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관리비가 수천만 원씩 지금 현재 소요되고 있어요. 그의 사업비를 갖다 투자해갖고 기숙사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정말 우리 행계에서 물론 걱정하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걱정 안 할 수가 솔직히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현재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법정 소송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법정 소송이 제대로 완결되고 나면은 그때는 우리 근로자 민의 복합타운도 제대로 활성화 방안을 최대한 잘 검토하셔가지고 기숙사가 잘 좀 운영될 수 있게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8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관련된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대형 산업단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산업단지 준공 시기는 우리 과장님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준공 시기는 폐수 처리 시설이 약 100통 정도 나올 정도의 기업이 입주되면 그때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준공을 위해서는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이 준공이 돼야 되는데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준공을 위해서는 시운전을 해야 됩니다.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폐수가 약 최소 100톤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양이 되기 전까지 준공을 할 수 없겠다, 그죠? 최종 준공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제 입주 기업들의 재산권 행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최종 준공 전에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을 제외하고 일단 부분 준공을 실시하려고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QSF나 수발전소가 현재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회사라도 가동되고 나면
가동된다 하면 그때는 한 몇 톤 정도가 오페수가 배출될 걸 보고 있습니까? 그 QSF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64톤 정도를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 요건으로서는 그러면 오폐수 시설 외에 또 다른 어떤 뭐 기반 시설이 갖춰져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예,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당초 개발 계획에 들어있던 부분들이 다 그 준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그 행정검리 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오폐수 시설 관련돼 가지고 허가를 받으려면은 이 자체가 다른 데서 오폐수를 싣고 와서 그래서 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 거기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과연 오폐수를 갖다가 꼭 준공을 받기 위해서 이 시설을 갖다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래 했다 손 칠 때 과연 그 자체에 있어갖고 이 자체 분양되지 않고 회사가 가동되지 않는다면은 다시 이 부분에 있어 오폐시설 그 관련된 부분은 시설물은 다시 또 무용지물로 쓰지 못하고 그에 대해 오염물질이 내갖고 다시 또 그 부분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예. 하여간에 최대한 빨리 분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행계에서 예산을 최대한 더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좀 잘 연구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집안 침하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집안 침하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준공을 받는 데 있어 갖고는 뭐 그렇게 사유가 안 되는가요? 일단 준공에는 계획고대로 되어 있으면 준공 처리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침하는 저희들이 그 11월 달에 청량을 다시 해봤었습니다만 그게 그 평소 그냥 자연 침하 정도 그 법인 내에서 지금 침하가 된 걸로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상은 지금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뭐 큰 문제점은 보지 않는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과연 그 강양만권 경기자유구역청은 즉 주입니다. 쉽게 말해 인허가권자고 하동구는 사업관리자 맞죠? 사업 시행자입니다. 예, 사업 시행자. 예. 예. 물론 이제 준공 후부터는 강양만 경기자유구역청에서 하동구는 모든 권한이 일관되겠죠. 예. 지금 사실 문제시 삼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강양만 경기자유구역청과 그 구역청과 우리 이제 구역청에 있어갖고 우리 사무국이 하동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우리 행정가의 어떤 부분에 있어갖고 이원화적인 어떤 이 부분을 많이 문제시 삼아요. 이 사무국에 지금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 도청에서 내려온 공무원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첨예하게 또 때로는 소통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어떤 이런 행정을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보면 이 부분이 최고의 급수무라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좀 일맥상통의 의사소통도 잘 돼가지고 일 처리에 있어갖고 일관되게 일이 추진될 건데 이 서로 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이런 뭐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가장 생각 어떻습니까? 일단 그 하동 사무소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그에 저희들은 시행사인데 일단 약간의 허가권을 가진 부서랑 이제 저희들은 그 검토하는 단계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같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어떤 QSF나 수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어떤 변전소 관련돼가지고 정말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회사라는 게 전기가 있어야, 전기가 공급돼야 가동되지 않겠습니까? 진척이 있고. 할 건데 변전소 추진 과정이 있어갖고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대송산단의 전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그 대송산단 내에는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준공에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변전소 같은 경우에는
경남 QSF에서는 그 20메가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전기를 팔기 위해서 이제 송전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변전소가 좀 급하게 필요한 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전에서 변전소를 구축하게 되면 그 인허가 기간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서 지금은 사업 시행사가 주체가 돼가지고 지금 변전소를 구축하고 있는데 일단 그 지난 10월경에 그 한전 실무진들이 모두 내려와가지고 그 변전소 설계안들에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가확정을 했거든요. 내년 아마 4월경이면 한전에서 그 부지심의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 가확정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확정이 되면 변전소는 이제 구축이 바로 되게 돼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많이 추가 질문 예, 더 하십시오.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변전소란 것은 산단에서 정말 기반 시설입니다. 부자 유체도 정말 중요한 안전소이고요. 변전소 구축 관련해서 입주업체와 하동사무소 그리고 우리 군이 원활한 소통으로 변전소가 조기 구축될 수 있게끔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송산단 현 분양가 관련돼서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가가 85만 원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분양가는 84만 7천 원. 84만 7천, 예. 정확한 7천 원이요. 좀 우리 가장 이 분양가 있어갖고 좀 높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뭐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일단 분양가는 이제 우리 군보다 높은 데도 있고 조금 낮은 데도 있기 때문에 그 부지 조성이 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분양가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높다 낮다 이렇게 좀 판단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업체들은 또 분양가의 땅값을 갖다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원가 조성비가 좀 또 시간이 가면서 좀 많이 올라간 이유도 물론 있겠죠. 그 인근 지역 분양가를 보면 함량과 고성이 한 35만 원 정도 선, 통영이 인근 한 70만 원 선, 그리고 사천이 한 5, 60만 원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센티브는 25% 정도를 갖다가 25% 정도 우리 이제 혜택, 우리 하동군도 혜택은 또 그 외에 분양가 외에 어떤 인센티브적인 어떤 그 부분은 있죠. 예, 하동도 인센티브로 그 분양가의 25%에서 30%를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완불 시에 다시 반환하는 돈 아닙니까? 아직 반환하는 돈은 아니고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예. 예. 근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매각가의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자체에서 모든 금액을 완불하고 나면은 그 금액에서 다시 25%를 갖다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분양 대금의 그 25%나 30% 지금 QSF 같은 경우에는 30%를 지원해 주는데 착공했을 때 70%를 지원하고 다 정산이 되면 30%를 더 추가 지원해가고 그 30%에 100%를 지원하는 겁니다. 과연 설명 정말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나 고생 많았고요. 지금 성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본인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인 계십니까? 하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인호 의원입니다. 우리 사업 설명서는 245페이지. 우리 지금 대성에 지금 토석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듣고 있었지만 그 진행 과정을 중간에 우리도 선거하면서 떨어도 또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상세하게 과장님 아시는 데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토석이 매각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아예 토석 전반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지금 그 토속 채취는 허가량은 약 160만 원 정도 되고
지금까지 반출은 그 118만 노래 정도 반출을 하고 지금 남은 것은 약 91만 노래 정도 남아 있습니다. 91만이요. 예. 이 공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공사는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예. 그럼 이제 입찰을 해가 하는데, 입찰을 해면 물량을 톤수만큼, 이제 물량, 그럼 올해 올해 22년도 하고, 22년도 얼마 했습니까? 매각을. 22년도 지금 현재 37만 노래 정도 나갔습니다. 37만. 예. 그럼 올해 23년도 얼마 할 겁니까? 23년도도 저희들이 그 보통 1년에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30만 30만에 40만. 예, 보고 있습니다. 계산을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걸 해가지고, 경매를 해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예. 입찰을 해가지고, 예. 지금 어디 회사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성인수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NC. 예. 올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다시 입찰을 해야 됩니다. 내년 입찰하고요. 예. 여기 지금 인건비, 여기 연례 반복을 했는데, 올해 인건비, 이대로 똑같이 줬으면 연례 반복인게네. 똑같이 줬다는 이야기지. 예, 올해는 그 11월 달까지인가 10월 달까지 10개월간 예산 편성돼 있었습니다. 10개월. 예. 그러면 이게 21년도도 줬습니까? 저희들이 받은 게 21년 4월이기 때문에 21년은 근로자를 채용했는지는 사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거 인건비 주고 그런 게 없었는데 연례 반복이 언제부터 이제 이걸 인건비인데 우리 군에서 맡아가 한 그 시기부터 토속 반출에 대해 그렇게 차량 대수를 세는 데나 예, 그런 맞습니다. 인력 아닙니까? 근데 예. 초창기에는 이제 인력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 한데 이제 그게 이제 언제부터 우리 군에서 인수를 완전히 받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갈 때부터 이 사람을 인부로 채용해가 한 예, 임금을 맞습니다. 주는 거래.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그 임금이 그러면 연례 반복을 해놨는데 예.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줬고 예. 그러니까 내년 지난해는 이게 그러니까 21년도 4월 달부터 받았다고요. 저희들이 대치 시행자로 지정된 게 21년 4월이기 때문에 예. 21년 4월 해가지고 예. 그러면 언제부터? 토속 대치는 21년 7월부터 지금 저희가 하고 7월부터 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럼 7월부터 했으면은 7월 그때도 이 채용을 했습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토속 반출이 될 때 이제 이게 뭐 무대 반출이 된다 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지. 예, 했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22년도부터 지금 근무를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앞에도 이 부분이 말이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차량 10대 빠져나오고 5대만 체크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어디 예. 다른데 흙을 다른데 반출을 한다 그 예. 이야기도 많았었는데 요 채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합니까? 채용은 기간제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 예, 공고를 해서 그런데 제가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예. 차량 100대 나가도 이 사람 뭐 손에 달린 거 아닙니까? 100대 나가도 50대만 체크하면 50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군에서 지금 다른 제도 장치가 없다 아닙니까? 지금 CCTV를 설치해가지고 저희들이 CCTV. 예,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CCTV로 가능하다고 대수를 매주 저희들이 이제 반출량도 받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반출이 됐는지. 지금 그럼 이 토속 매각 전체 대금 지금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지금까지 매각한 게. 지금 매각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매각한 거는 예. 11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11억. 예. 지금 남은 그럼 이게 지금 남은 게 98, 90만 우리 정도 남았습니다. 91만 남았으니까 예. 지금 대략 계산하면 얼마 정도? 예. 3,000원 정도 하면 3천? 예, 톤당 3,000원 정도 치면 이제 금액이 나와요. 27. 그럼 27억 정도 되는 겁니까? 예. 올해 이제 그렇게 더 이 외에 이제 앞에는 우리 지난해 매각 대금을 판매 대금을 못 받아서 그때 11월 달 결산 추경 때 이거 매각 우리 둘에서 하고 계약
계약금을 못 받아가지고 감을 시켰다가 다시 당초에 올리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니고, 지난해는 판매 대금을 네. 좀 45년가 좀 많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판매 대금이 정해져 있는데 많이 그게- 예상한다는 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게 나가지 않다 보니까 이제 맞춰서 아니, 줄인 거고요. 사장님.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예. 우리가 그 나가는 대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뭐 쉽게 계산이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추계를 할 때 그건 대충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오버를 해가지고 추계를 했는지 어느 정도 토수 물량이 어느 정도 물량이 어느 근데 정도 계속 대충 뭐 이런 내년에 이제까지 계획이 나와 있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작년에 얼마 나갔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평균 얼마 나가는가 평균이 보다 그런 이걸 그런 알 수- 나오는 데이터가 알 수가 나오는데 왜 있는데 그렇게 터무니없이 계획을 추계를 했는지 아마 그때 상황은 이제 그 토석 채취 수요를 좀 많이 있다 보고 아마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많이 있다가 보고 추계를 한 게다. 그게 얼마 오버됐었던 겁니까? 얼마 정도 그때 당시에 작년 예산 40억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억. 예. 지금 올해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올해는 한- 지금 9억을 잡았어요. 예? 올해는 9억을 편성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30만 루비하고 3천원. 그러니까 한 해 대충 반출량이 대충 나오는데 40억이라는 게 40억 하면 몇 톤 정도 이게 해야 이게 40억 올해도 그러면 여기 계상을 했는데 이보다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갈 네. 수는 있지만 이만큼 잡았는데 이게 너무 그 차이가 그러면 이걸 계산을 더 정확하게 많이 올려야지 왜 올해는 이만큼밖에 안 올리면 그러면 한 30억 정도 올려야지 예를 들어 할 것 같으면은 예, 그게 이제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를 작년에 하는데 계상해서 문제가 이렇게 있었기 터무니없는 추계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맞아와요. 그럼 올해도 그러면 이게 비슷한 추계를 좀 해줘야지 뭐 대충 계산을 해서 올해는 그러면 9억 정도 해놔놓고 그럼 30억 올라오면 그런 터무니없는 계산이 추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비슷하게 맞아야지 계산을 예. 하는데 어느 정도는 맞춰갖고 계산을 해줘야지 이 뭐 틀리고 뭐 1억 올리는데 100억이 되고 그런 계산 추계가 어디 있습니까? 예, 앞으로 그 세입 좀더 계산하실 정밀하게 생각하도록 계산을 예. 제가 작년도 이런 실수가 있었으면은 예. 내년도 이런 예산에는 이런 터무니없는 계산에 추계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올해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9억 예를 들어 지금 이야기 하신다면 만약에 예. 9억을 올리는데 한 30억이 될 수도 있다는데 그런 대충 들어갈 루트가 뭐 안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30억까지는 보지 않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 작년에도 40억 정도를 잡아가지고 뭐 작년에 얼마 했다 했습니까? 그만큼 했는데 올해도 그래 지금 9억 잡아놨는데 이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잡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전문이 30억씩 뭐 매각이 판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그래서 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주시라는 이야기고 예, 앞으로 추계를 할 때 예, 신중하게 이게 하도록 사실 하겠습니다. 예. 하도 뭐 앞에 우리 뭐 물론 의회에서 잘못이지만은 토석 그 매각 대금 때문에 토석 부분 반출 요 부분 때문에 엄청나게 말이 많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해도 안 되고 해가지고 사실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뭐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알아서 하라고 솔직히 뭐 어떤 때는 그막 손 놓고 있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이걸 지적을 해 오다가 뭐 선거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좀 태만하고 이래 되는데 요게 처음부터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데 좀 더 이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이게 또 민원이 많은 부분이고 일단은 그 뭐 우리가 자료를 일단 받아봐야 되는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최근 그 3년간 토석 저 반출 그 내가 대금하고 수량하고 그 자료하고 그 3년간 그 인건비 지급 내역서를 자료를 요구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행한 거는 21년 7월부터이기 때문에 자료를 그러니까 21년 7월부터 할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예. 자료 주시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 우리가 좀 계속 할 말도 많고 해도 뭐 사실 집행부하고 이 소통이 안 돼서 우리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해갖고 민원도 많고 했는데 하도 안 되니까 어떤 경우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은 의회에서도 사실 손을 놓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과장님이 좀 더 철저하게 그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의회 소통 좀 해가지고 이 부분 진행되는 과정을 좀 보고도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물론 검측 인부 좀 어떻게 이야기를 잘해서 관리가 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일이 마치겠습니다. 예,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원 계십니까?
예, 정영석 의원님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석 의원입니다. 우리 군 운명을 가르는 곳이 투자유치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힘들게 했던 곳이 투자유치가입니다. 근데 미래희망도 투자유치가입니다. 우리 군이 희망을 걸고 있는 곳이 투자유치가여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군이 지금 적극 추진하고 있는 청년, 그 다음에 인구 유입, 청년 정책, 결국 이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일자리에서 나옵니다. 우리 보통 보면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옮겨가는 것들이 일자리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 청년이 오려고 하면 결국은 산단이 이렇게 활력 있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청년 정책, 인구 정책 다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대규모 인구는 들어오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대규모 인구라는 것은 결국은 뭐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개발도상국 같은 곳으로 다 가버리잖아요. 우리 산단이 돌아와서 이렇게 활력 있게 움직여가도 많아봐야 뭐 한 30명 정도 첨단화시켜 버리잖아요, 공장을.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30명이라 할지라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곳이 우리 산단입니다, 산단. 그 산단에 고통 사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또 60세 이하의 젊은 층이 대부분 올 것이고요. 앞전에 한번 과장님께 이런 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나 케미칼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고 하니까 파키는 잘 모른다고 그러셨는데 광양 세풍산단으로 갔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물으니까 뭐 대답하기 힘들다. 다대원함 하겠다. 이게 어디 보완할 게 따로 있고 그러는데요. 추진하는 것들을 물론 뭐 MOU 해가지고 잘 안 되니까 좀 뭐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소통하려면 어느 정도 추진하는 걸 알려 주셔야 돼요. 우리 일주일에 여기 2번씩 간담회를 합니다. 일주일을 한다. 한 달에 2번씩 간담회를 합니다. 근데 의회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집행부가 필요한 사업들 외에는 잘 모르고 있죠. 이거 정말 소통하는 거 아닙니다. 산단이 그렇거든요. 어딘가는 지금 소통하고 있어요. 어딘가는. 본 의원도 대충 어디에서 뭘 하고 있다는 건 대충은 알아요. 본 의원 지금 부두는 제가 할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통을 좀 주시는 게 좀 좋고. 지금 광양에는 땅이 없죠. 과장님 혹시 광양에 황금산단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 황금산단 아마 2단계 준공이 2, 3년 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근처에는 지금 산단이 조성된 곳이 하동 말고는 아무것도 없죠. 예, 광양청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우리한테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이제 황금산단이 분양되려고 하면 최소한 2년에서 빠르면 2년, 조금 정상 운행을 하면 뭐 3년 이 정도 걸려야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는 도중에 광양만권 경기자유구역청 하동구 사무소 이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죠? 허가권만 갖고 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 QSF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경남 도로부터에서 왔죠. 그럼 광양만권 경기자유구역청 이런 곳에서 일을 이렇게 도와주셨던 것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송산업단지 안에는 딱 하나밖에 없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동료 의원님이 이렇게 우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려하는 것들이 뭐 어떤 것들이냐면 이게 업종 변경이 안 되고 있죠. 지금 그 땅 주인이 누굽니까? 대송산업단지 땅 주인이 누굽니까? 예, 하동군입니다. 하동군수죠. 예. 하동군수인데 등기는 해놨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업종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됐다. 여기는 뭐하고 저기는 뭐하고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업종은 필지별로 정확하게 정해져 있진 않은데, 지금 저희들이 그 업종도 좀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예.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게 그게 지적 공부 정리가 안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동 군수 땅만 덜렁 사놓고 있고 그 땅의 지목이 뭡니까? 이게 말입니다. 왜 이렇게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공부 지적 정리를 빨리 해 주셔야 판단이 돌아갑니다. 그건 행정이 해서 주셔야 돼요.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거 정리를 해줘야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거기 들어오기는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폐투자금을 내든지 어쨌든 뭐 땅을 담보로 하든지 해서 이렇게 은행권에서 차입을 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자기 자본이 없으면 100% 자기 자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렇게 기업 안 들어옵니다. 아마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삼성그룹 같은 것들도 아마 그리 안 할 겁니다. 자금 빌려서 이렇게 돌리고 하는 거죠. 그건 뭐 해줘야 됩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행정, 하동군이 해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못 해주고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변전소 문제들도 그런 문제들이죠. 이게 광양만큼 경제주획청하고 직원 역량 강화를 좀 하십시오. 같이 여기 예산 좀 투입하십시오. 여기 예산 좀 투입해서 광양만큼 경제자유구역청에 계시는 직원들하고 NP도 좀 다니시고 하면 대화하다 보면 어떤 정보를 줄 겁니다. 하동에 우리 뭐 땅 팔아먹을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아마. 제일 좋은 호기예요. 광양만큼 경제구역청 안에는 산단이 없으니까요. 그런 게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뭐 어떤 정책보다 어떤 것들보다 제일 빨리 해야 될 게 광양만큼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유대강화입니다. 유대강화. 그러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타 부서에는 보니까 그 역량 강화한다고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예산 올리더라고요. 과장님 왜 안 올리십니까? 그러면 바로 승인할 건데. 뭐 제 같으면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좀 많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지금 그 현장에 가 보니까 중앙 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절개를 하고 있던데요. 그게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중앙도로 절개는, 그거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공공폐수 처리 시설에서 나온 물을 방류를 안 하고 재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질의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아직 그 중고가 안 됐죠? 예, 공공폐수 처리 중공도 안 된 도로를 지금 잘라요. 그 공사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물 재이용하는데 공사비 부분적으로는 모릅니다. 물 재이용하는 것들이 통으로 묶여 있으니까 예산이 거기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잘 모르시죠? 물 재이용 시설은 약 20억 공사. 아니 그러니까 중앙도로를 지금 절개해서 자르고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한 몇억 들어가겠죠, 그래도 몇억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질의하겠습니까? 중공도 안 난 도로를 갖다가 지금 잘라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주목구구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설계 전 단계에서부터서 그게 검토가 되었다면 예산 완전히 아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문에 답변을 아니 그러니까 설계 전 단계부터 예. 검토가 되었으면 그때 물 재이용 시설을 묻어놓고 시작했을 거예요. 포장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포장하고 멀쩡한 도로 다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안 했는데. 또 기가 막힌 게, 뭐, 이게, 과장님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거기 차 한 대도 안 다니는데 가속, 단속 카메라 뭐 설치, 유지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신호등, 그 다음에 가로등. 사람이 사는데 가로등이 왜 필요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고,
특별회계를 한번 보십시오. (892페이지에) 하단부에 보면 대상 소송 판결금, 이게 어떤 판결금입니까? 100억. 한신공영. 예, 소송 판결금은 예, 공사대금 청구랑 다른 소송 판결을 대비해서 지금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억 예산 적립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어디에 100억 정리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 한신공영 판결금 아닙니까? 예, 주단 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신공영 판결금 아닙니까? 저는 단사업 설명서를 안 가지고 있어요. 예. 맞죠? 예, 주단 설명서에 공사대금 청구랑 어피해 보상 이런 것들 해가지고 지금 판결금 넣어놨습니다. (893페이지에) 그 대송산단 지방채 이자상환 36억, 이 말은 1년에 지금 1,300억 원에 대한 이자가 36억 나간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이 이자는 그 1,300억 원에 대한 게 아니고 올해 225억 갚았고 이제 400억을 갚게 되면 나머지 675억 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 마지막에 이 대송산단 지방채 원금 일부 상환,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예, 지방채 1,300억 원 중에서 225억 원 갚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400억 원 상환하기 위해서 400억 원을 또 예산으로 갚는다 이 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은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갚기는 갚아야 됩니다. 갚기는 갚아야 되는데 이게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겁니다. 예산 우선순위가 있어요. 저기 뒤에 예산과장님 자리하고 계시는데 이만히 두꺼운 책 있죠. 예산 어떻게 성립하고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거. 저희 군은 보면 빚 갚는데 한 1년에 한 6억씩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600억 정도. (2022년) 대비 2023년도 예산이 일반 회계 기준으로 한 600억 정도 감되었는데 빚을 갚는 것은 훨씬 더 늘어나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세금이 다른 데 쓴다는 것입니다. 안 갚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갚기는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2차 추경할 때 650억 원을 성립을 하려 할 때 지금 안 해도 된다고 몇 번 했습니다. 650억 원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그 이자 가만히 사장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판결 언제 내릴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이게 집행부의 과장님 입장은 예산 미리 갖다 박아놔야 되겠고 의결하고 있는 의원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광양만권에 있는 분들하고 하여튼 소통을 강화하십시오. 영양 강화해서 그것만이 우리 하동 살 길입니다. 그게 되어야 청년, 일자리, 인구 다 들어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는 계십니까? 예, 하인호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개 자료를 한번 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지금 과장님, 우리 CCTV가 보면은 차량 대수를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아까 이야기 나오던데 CCTV 최근 며칠간 우리 자료를 볼 수 있지? CCTV요? 설치 방향이 몇 개 돼 있습니까 지금? CCTV 한 군데 돼 있습니다. 한 군데. 예. 그럼 그걸 지금 최근 며칠간 녹화 내용을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CCTV 내용. 예. 그 자료를 좀 우리가 주면은 의회에서 알아서 볼 거니까 예. 녹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그 자료를 좀 하겠습니다. CCTV 녹화 자료를 최근까지 녹화되어 있는 거 볼 수 있는 만큼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데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지금 해양 플랜트 연구단지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금 현재. 지금 해양 플랜트 연구단지는 지금 현재는 그 부산대랑 지금 부산대 사용 허가를 줘가지고 내년 4월까지 그 시험 연구동하고 그 본강동 2층은 지금 부산대에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드론 교육하는 업체가 지금 한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그러면 뭐 기숙사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숙사는 그 GNEV라는 데서 관리 계약은 했었는데 관리비가 납부되지 않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는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해양 플랜트 우리 기숙사 단지를 안 지시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그래서 문제는 의회에서 막 지적해가 삭감시 뭐 욕을 하지만은 집행부서는 책임을 못 지니까 이게 최고 큰 문제예요. 지금 우리 그 기숙사하고 우리 그 근로자 미니 복합타운하고 어느 건물이 더 크게 지어집니까? 지금 기숙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숙사 이 용도 변경이 안 됩니까? 지금 현재는 그 교육 연구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알아보시고 용도 변경해서 정말 그쪽 지구에서도 이 맨날 근로자 우리 타운이나 똑같아요. 이제 활용 방법을 찾아야 돼. 용도 변경이 될 겁니다. 오래돼서 한번 챙겨보시고 미니 우리 복합타운 3년 2개월 걸리는데 우리 과장님 몇 년 또 퇴직하십니까? 예전 아직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물론 또 과장님 자리도 이동이 되겠지만은 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술자 좋습니다. 그럴 때는 설명 멋지게 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걸 미리 예언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하면은 만약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뭐 건물로 500을 해줄 테니까 책임질 수 있는 각서를 과장님들이 한 개를 써줄 수 있겠습니까? 이 누가 책임집니까? 나중에 분이 안 되고 하면. 활용 부분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근로자 미니복합타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산단 근로자만 위한 게 아니고 산단이 어느 정도 입주가 되기 전까지는 다양한 근로자들이 아니 사용할 수 있게 이름이 근로자지 제도 알고 있어요. 내가 이 분양 방법이고 막 우리가 임대하든가 분양할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에게. 예, 임대를 할 겁니다. 이게 뭐 인구 유출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지금 우리 하동군에 근로자가 집이 없는 집이 몇 명인가 모르겠는데 뭐 청년 보건자도 마찬가지고 또 일반 사업자도 아파트 질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다 이게 분양이나 다 사용관 한가에 대한 걱정이 돼요. 사실상 기술사도 이렇게 방치를 하는데 이 복합타운 청년 보건자를 지어놓고 분양이 다 안 되고 하면 책임은 누가 져립니까? 그래서 위원장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걸 활용이 안 되면 누구한테 들어옵니까? 우리 의회에 들어옵니다. 그거 안 해줘야 될 걸 해갖고 말이야. 저렇게 욕을 본다고. 결국은 거의 역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소심하게, 세심한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데, 3년 2개월, 뭐 1년 동안 분양한다 치고 4년까지 다 분양 되겠습니까? 예, 하동업에서는 뭐 진교라든지 이쪽으로도 다 출퇴근이 다 가능하고 이런 거리이기 때문에 그러자 미니복합타운은 충분히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지금 투자유치 홍보 그 광고 매체 해가지고 실수만 있는데, 그러고 투자유치 플랫폼 자문위원 포럼 개최 676표지의 그 우리 자문위원 포럼은 결국은 회의하면 뭐 일당도 시키고 그거 다 포함된 거죠. 일단 이 뭐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위원장이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준공이 언제쯤 될 계획입니까? 대송이. 대송 산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폐수 처리 시설 준공이 가능해야 전체적인 그 준공이 언제쯤 가능하고요. 가능합니까? 그게
입주 기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세포가 지금 폐수가 64톤이기 때문에 약 100톤 정도만 되기 때문에 한두 개만 더 유치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 저기 분양이 안 되면 폐수 처리장을 할 수 없습니까? 입주 기업이 들어와야 거기서 폐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 준공은 아니지만 지금 부분 준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과장님자 우리가 자꾸 업무가 바뀌지만은 우리가 지금 9대입니다. 의회가 8대 때 3개월 뒤에 준공한다고 하고 우리한테 공갈 친 거 아닙니까? 공갈 집행부서. 그래 놓고 우리 의회가 좀 바보스러웠어. 해보면 안타까운 게 오페수 처리장도 계획도 없는데 우리가 그걸 믿은 우리가 준공되기로 했고, 우리가 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뭐 광고 매체에 투자 홍보라든가 자문위원 해갖고 돈 쓰는 거 한다고 분양되지 하지 않습니까? 지금 최고 우리 분양에 어렵고 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 분야에서는 그 업종이 좀 더 다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은 돈이라도 좀 아껴서 자문위원 일당 주고 그 만날 설명한다고 회의한다고 이 분양이 지금 되기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분양을 시작한 지가 지금 한 몇 년 됐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 매체에 광고한다고 분양되는 거 아닙니다. 좀 돈과 예산을 좀 실용적으로 좀 모아서 아니면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가 땅값을 좀 싸게 한다든가 우리가 좋은 조건을 만들어 제시해줘야 되는데 계속 노력하는 게 내가 결국은 자문위원 일당적으로 모여서 회의하고 광고하고 지금 몇 년 차입니까? 현재 지금 우리 분양 협의 중인 어디 기업이 있습니까? 예, 협의 중인 곳은 지금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이제 좀 다르게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게 전 현직 기업 임직원이라든지 그 실제로 기업의 투자 계획을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좀 폭넓게 구성하고. 지금까지도 몇 년입니까? 예? 아니, 물론, 그래 해야 되는데, 네. 실적도 없고 자꾸 소비만 우리가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 1년 또 10개월 동안 한다고 12개월 동안 한다고 해서 결과물이 또 있겠습니까? 오늘 기업체가 조건이 좋을 거 아닙니까? 조건을 맞춰주는데 노력해야 되는데, 분양하는 목적이 우리는 달라요. 우리 전문 지식이 있다고 자문위원 만들어갖고, 일비나 주고 회의하고 말이죠. 이제 이거 할 때는 지났으니까, 부분적으로 유치하게 같으면 우리 군수님이나 집행부서 맨투맨, 접근이 엄청 수월지요. 대표가 안 되고는 판단하기가. 좀 우리가 이 예산을 실용적으로 이용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해양 브랜드 기숙사도 용도 변경이 되었으니까 한번 챙겨 봐주시고, 우리 준공, 시기, 분양, 협의 중인 기업, 분양 계획을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분양 협의 중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에서 비밀 요청을 한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어느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A 회사, B 회사, 예. 규모 무슨 회사 협의 중에 있다고 하면 되죠. 그거 안 됩니까? 예. 우리는 그리 안 하면 협의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예,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비밀 해갖고 분양도 안 되고 기숙사 우리 그것도 몇십을 주고 지어갖고 지금 방치하고 체납되는 가운데서 참 우리가 걱정이 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려고 요청한 겁니다.
자료 요구 사항입니다. 투자 유치과장 직무 대리님께서는 하인호 의원이 요구하신 최근 3년간 대송산당 토속 반출 관련 매각 대금, 반출 수량, 인건비 지급 내역, CCTV 녹화 자료와 위원장이 요구한 상당, 준공 시기, 협의 중 기업 분양 계획서를 만들어서 계획서를 2022년 12월 13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미옥 보건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서미옥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신재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8억 6,846만 천원이 감액된 48억 7,69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세배 수입은 보건기관 진료 수입 및 과태료 수입을 합하여 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전년 대비 8억 5,846만 천원이 감액된 39억 1,69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20개 사업에 7억 8,841만 원, 684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2개 사업에 1억 639만 4천 원, 기금이 34개 사업에 19억 5,401만 7천 원, 68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이 62개 사업에 10억 6,815만 2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제출 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2억 1,536만 8천원이 감액된 99억 3,10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7페이지에서 690페이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기관 31개소의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4억 2,463만 6천원을 증액한 18억 87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당초 행정과 예산에 편성되었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을 소관부서인 보건정책과로 이관하여 3억 6,678만 5천원을 재편성하였으며 올해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보건진료소의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한 인건비 1,595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일반 운영비로 31개소 보건기관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2,614만원을 증액한 5억 3,2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90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일반 치과 한방,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는 5,048만 원을 감액한 5억 4,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보건의료시설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던 정신보건복지센터 리모델링 등 보건소 개보수 사업 완료에 따라 전년 대비 10억 7,018만 8천원이 감액된 4억 5,17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 개선 사업은 3억 4,150만 원으로 보건소 광장 정비공사를 비롯한 보건기관 누수공사 등 시설 유지 관리에 2억 8,500만 원, 보건기관 의료장비 구입에 5,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91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은 국도비 등 1억 1,024만 5천 원으로 노후된 보건진료소 2개소의 개보수 사업비 7,761만 4천 원과 의료장비 5종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263만 천 원을 편성하여 보건기관 인프라 강화로 주민이 쾌적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감염병 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전년 예산 대비 3,397만 3천 원을 감액한 9억 3,74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감염병 관리 운영 지원에 2,051만 원, 693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에 2,715만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 등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3페이지 방역 소독 사업은 전년 대비 7,270만 5천 원이 증액된 5억 9,0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세계차 엑스포 행사장 감염병 대응 부스 운영 및 방역 인력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4,430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6,809만 2천 원, 694페이지에 일반 운영비는 전년 동일 1,300만 원, 재료비는 방역 유류비 인상과 중대재해 관련 안전물품 구입, 엑스포 대비 감염 예방 물품 구입비 등을 반영하여 2,037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8,515만 8천 원. 다음 69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방역 소독기 구입 등에 2,39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대풍토 및 기생충 질환 예방 관리에 826만 원이 감액된 5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페이지 다발생 주민대상 기생충 예방교육 치료약품 구입 등에 전년도 동일한 2,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코로나19 격리치료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2,343만 원이 감액된 1,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센병 관리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5,8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한센병 이동진료 위탁비 등 2,218만 원, 한센 환자 관리 지원에 1억 3,644만 8천 원, 698페이지 한센 간이 양로주택 기능 보강 사업 2,200만 원,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조사 위로 지원금에 7,752만 원으로 한센병 예방과 관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예방접종관리입니다. 예방접종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3억 6,963만 천 원이 감액된 12억 5,4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방접종관리 운영에 1,040만 원이 감액된 2,685만 원. 699페이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8,204만 원이 감액된 2억 9,2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9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필수 예방접종 17종에 대한 예방접종 사업비로서 전년 대비 5,516만 5천 원이 증액된 7억 8,00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예방접종 운영 및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등에 6,970만 8천 원. 700페이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는 전년도 동일한 3,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1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백신비와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에 3,355만 8천 원이 증액된 6억 8,007만 8천 원을 편성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02페이지 국가 결핵 예방 사업으로 402만 6천 원 증액된 7,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703페이지 결핵 환자 관리 지원 인건비 4,315만 8천 원,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에 2,914만 4천 원, 704페이지 중학생 결핵 검진 사업에 85만 8천 원을 편성하여 결핵 환자 및 지역사회 결핵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 법정 전염병 관리 사업은 사업부서 이관에 따라 재편성한 것으로
8,1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법정 감염병 예방 관리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와 기피제 및 분사기 구입 등에 6,800만원, 705페이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에 533만 4천원, 706페이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에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관리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억 7,444만원을 감액한 6억 8,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의약 운영 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한 1,505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올해 당직 의료기관의 시설 의료 장비비 지원이 완료되어 2억 5천만원을 감액한 5억 400만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비 8천만원,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08페이지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에 2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921만 5천원을 감액한 2억 6,80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식품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에 1,420만원, 709페이지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3,500만원을 감액한 7,430만원, 안전위생 운영 지원에 4,829만 6천원,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에 359만 6천원, 710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44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에 1억 1,860만원, 711페이지 안심식당 지정제 운영에 450만원을 편성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안전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 구축 예산입니다. 민선 8기 주요 핵심 과제로 종합병원급 지역의료기관 구축을 위한 의료혁신 TF팀 구성에 따라 3,2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료혁신 운영 지원 및 자문위원회 운영, 주무인 공청회 등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2페이지 보건소 기본경비는 8,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보건정책과 명시 2월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기금 운용 책자 11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 및 기본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949만 천원이며 2022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및 지출이 각각 2,423만 6천원이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949만 천원입니다. 12페이지 재원 조성 지원 기준 지원 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전년 대비 1,160만 5천원이 감액된 8,372만 7천원입니다. 이 중에 도비보조금 2,173만 6천원, 예치금 회수 수입이 5,949만 천원, 이자 수입 40만원, 기타 수입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총 8,372만 7천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2,423만 6천원, 예치금 5,949만 천원입니다. 14페이지에서 18페이지 세부 내역과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탁처는 경남은행이고 예탁금액은 5,949만 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정책과 일반 회계의 세입 세출 예산과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690페이지. 거기 보시면 광장 정비공사에 3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근데 추가 자료를 보면은 집안 불균형으로 인한 우수시 물고임 현상을 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고임 현상이 언제부터 발생했습니까? 원인이 뭐입니까? 원래 집안이 좀 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갖고 물고임이 좀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작년에 이제 코로나 접종센터 설치하고 거기에 접종을 하면서 큰 버스가 계속 거기를 이제 운영을 거의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계속 더 많이 이렇게 패여가지고 비가 오면 아예 이게 수로가 없어가지고 물이 많이 고이고 또 그 배수 시설이 좀 약해가지고 선별진료소까지 이렇게 물이 넘치는 현상이 좀 발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걸 이제 정비하는 공사비를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 하동군 계약 현황을 보면은 2022년 9월 보건소 광장 정비공사 계약을 2,010만원 체결했고 10월달 광장 정비공사 강급자재를 480만 5,170을 구매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제 사실 올해 하려고 예산을 이제 계약을 했더니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접종센터 있는 쪽이 좀 더 심해가지고 그쪽을 먼저 하고 이제 거기에 그 스틸 그레이팅을 저희가 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하고 위에 저 보도블럭을 새로 깔고 이렇게 하는 공사를. 그럼 그 공사는 광장 정비공사는 아니네요, 그때. 광장의 일부이긴 합니다. 접종센터 있는 쪽으로 많이 꺼져 있기 때문에 예, 그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 공사하고 반년도 되지 않아 다시 공사를 해야 한다는 거는 그 시설 관리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차량 진입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광장을 차량이 못 들어가게 임시 바게이트를 설치해놨는데, 진작에 그랬어야 합니다. 그 바게이트를 쳐갖고, 못 들어가게끔 해갖고, 광장에 자꾸 들어가면은 그게 자꾸 땅 꺼짐 현상이 또 심해지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하고, 시설이 망가지고 난 뒤에 고치는 게 영사가 아니고, 망가지기 전에 항상 관리를 하는 게 좀 더 우리한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던 현황은 헐기네요. 네, 공사를. 네, 공사를 했습니다. 올해. 예. 그래. 하여튼, 시설 망가지기 전에 항상 주의를 해 주십시오. 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장님 계십니까? 강혜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 의원입니다. 주요 단위 설명서 7조. 지금 우리 응급의료기관이 이제 중앙위원이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우리 군비로 총 사업비가 5억 400만 원. 사실 응급의료기관이 있긴 있어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는데, 이걸 질의를 함으로 해서 혹시나 저도 아파서 병원을 좀 자주 가는데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말하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유독 하동에는 입원실이 있는 게 중앙의원만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있는데 저녁에 간호사 선생님들만 대처를 할까요? 혹시나 아프나 환자들이 있다면 분명히 의사 선생님들도 어느 분이 정해서 당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의 응급실이라 해가지고, 응급실이라 해서 뭐가 다른 것도 아니고, 기존 낮에 사용했던 병원이 밤에는 응급실로 이리 바뀐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많은 돈을 과연 우리 군에서 줘야 되나,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급한 거는 여기서 못하고 바로 119에서 진주나 간양으로 갑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많은 이 군비는 어떻게 해서 이 5억 400만이라는 돈이 계산이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5억 400만 원에 대한 중앙위원회 주는 세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119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제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요즘 아프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는 119에서 오니까 일단 중앙병원으로 가기는 가더만요. 그래서 또 다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지체되더라고요, 사실은. 사람은 아픈데 여기서 바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중앙의원에 가서 거기서 또 뭔가 허락을 받아야 또 다른 병원 이동하는 이런 절차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절차상에.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된다라는 걸 느꼈고, 이거는 놔놓고, 그 다음에 혹시 과장님, 행천에 병원이 유독 어려운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병원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혹시 들으셨나요? 네. 그럼 그 행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없어지면 약국도 같이 없어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천에는 지금 우리가 전대하고 중앙하고 남산 세 군데가 있죠, 보건소가. 그러면 혹시 그 안에 공중보건의가 한 분이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보건지소에 세 분이 일반의하고 네. 치과의하고 한방의가 근무를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혹시 과장님은 이 병원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대책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 없었습니까? 혹시 계획이라든지. 네, 그분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가 12월 말까지 하겠다고 폐업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도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본인 개인 사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보건소도 있고 지소가 이제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두 군데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그 의료 이용을 행천에서 이제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폐업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전에도 계속 폐업하고 또 새로 들어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일단은 폐업을 하고 새로 들어오는 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행천 주민들이 병원이 없어지면 약국도 없어지는데, 이제 그 약국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시로 뭐 감기약도 가서 뭐 병원에 안 가도 바로 사물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갖다 호소를 하는데, 약국은 지금 현재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의약분업 지역으로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약국이 만일에 본인이 뭐 그 수익성이 낮아서 그게 뭐 약국을 폐업하게 되면 보건지소에서 그 역할을 이제 지소와 진료소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지소가 있기는 한데, 또 약국하고 병원이 시장 안에 있는 이제 밀집되다 보니까 차 다니기도 좋고, 맞습니다. 또 어르신들 시장 나오면서 병원에 가서 침도 맞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기존에 있던 게 없어지니까 굉장히 마음적으로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함이 없도록 혹시 또 우리 보건소에서 경로당과 다니면서 불안하지 않게끔 없어지더라 해도 우리 보건진료에서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마음 놓으시라고 어르신들 안정을 좀 시켜주는 것도 홍보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계십니까? 김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수 의원입니다. 그 709페이지에 있는 음식문화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다른 것보다는 뭐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일 것이고,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일 테고, 그죠? 업소가. 네, 일단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네, 거기 선택이 어떤 거 위주입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작년에 받았던 사람들은 올해 안 될 것이고, 뭐, 해서 하는데, 그 선착순으로 되는 거 맞죠? 이제 다 받아가지고, 모범 음식점, 그 다음에 안심식당, 그 다음에 관광지 위주로 대부분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 신청하면 거의 100% 네네. 그래서 그런 거에 어떤 예를 들면 다른 분들이 느꼈을 때 그 선정에 의해서 불만을 갖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셨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계차 엑스포 지정 외식 숙박업소 녹차 티백 제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에 있는 13개 읍면에 총 900개소의 외식 숙박업이 있나요? 이 900개소는 어떤 900개소인가요? 이제 일반 음식점 위주로 일단은 저희가 책정을 해놨고요. 사실은 이건 이제, 저희가 원래 예산이 있었던 건 아닌데, 엑스포 이제 지원단에서 이 예산을 좀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넣었는데 외식은 뭐 식당은 그렇다 치지만 네. 숙박업소는 왜 숙박업소도 이제 다른 녹차 우리가 티백이 들어갑니까? 뭐 올모스트라든지 이런 올모스트. 하면 예. 이렇게 조그만하게 티백이랑 음료랑 해서 제공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성을 이제 하동차니까 하동에 오신 분들한테 하동차를 마시게 하자 이런 이제 의미로 이걸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식 그 식당에 주는 티백이랑 지금 숙박업소에 주는 티백이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같은 지금 아직 그 종류라든지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지정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좀 대중성 있게 예. 예를 들면 필요한데 그리고 그 닭이 세트가 설치가 될 만한 숙박업소에 지원을 해주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네네. 그렇지 않는 뭐 여관, 연숙 이런 분들한테 이게 필요한지 뭐 다른 식의 어떤 녹차 홍보가 맞지 않은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네. 일단 업소당 지금 39,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 기준은 뭐 때문에 39,000원이라고 해놓으신 건가요? 한 달 동안 이제 그 숙박업소에 이제 숙박 녹차 그 축제 기간에 엑스포 기간 동안에 네. 이제 거기 참 이게 저희 숙박이나 위생시설을 그럼 이게 방문객들한테 네네 이게 제공하는 녹차 엑스포 추진위에서 배려를 부탁을 드린 건가요? 아니면은 지원단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네네. 제가 한번 해보자 검토를 한번 해보자 해서 예산을 넣었고 이게 연구소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네? 녹차 연구소에서는? 이제 식당하고 숙박업소 관리를 저희가 하다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저희한테 그래서 이 업소당 주시는 것도 좀 형평성에 맞게, 이건 제가 뭐 네. 나중에 볼 건데, 뭐 다른 데는 뭐 예를 들면 뭐, 그 하동분들 하시는 거 있잖아요. 아는 집은 한 몇 통 주고, 뭐, 모르는 집은 작다고 그냥 빠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가 또 국제적인 행사를 하니까, 네. 좀 그 폼에 맞게끔 지원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이지만, 저희 우리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하던 국민들도 참 많이 관심과 애정을 가졌던 일이죠. 경찰병원 분원 유치. 네. 예, 안타까운 건지 정해진 결말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저희가 경찰병원 분원의 어떤 기준이 서류 심사 기준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였죠? 인구 사전 검토, 네. 네, 인구가 30만 이상 되어야 하고 또 반경 20km 이내에 네. 저희가 반경 20km 인구가 30만이 됐나요? 하동이? 네, 저희가 어디를 합쳐서 그렇게 되죠? 면 지역으로 저희가 이렇게 기준을 잡았을 때, 면 반경 20km에 해당되는 진교면? 네, 진교면 그 부지에서 반경 20km를 해가지고 읍면동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33만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영끌한 33명이지 않습니까? 기준에 저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기준에는 네. 단지 이제 수요가 일반 도시나 이런 것처럼 의료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그 기준에 저희가 맞지 않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다른 데 훨씬 더 충분히 많은 인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지방은 의료 취약지이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하였었는데, 일단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과장님이 포함이 안 된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그 기준 요건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일단은 저희 이 경찰 분원 유치 자체가 어쩌면은 그 선정지가 영순위가 결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말이 있고도 저희가 이제 어쩌면 저희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그거를 신청을 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저희로서는 이제 꼭 필요하다는 그러니까 절박함이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는데 그건 다 좋은데 저희가 아직 2차 신청도 되기 전에 어떤 국민들에게 저희가 이제 2차 선정 기준 심사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국민을 대동을 해서 저희가 이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됐을 텐데 이런 것들의 어떤 것들이 행정에서 1차 선정까지 가고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행사나 홍보가 이루어졌으면은
이게 국민들에게 헛된 기대나 뭐 이번 일로 인한 실망감 이런 걸 안겨드리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또 다른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적 그거를 수치로 환산하는 그 금액이 상당히 크고 가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고. 근데 그 귀한 마음들을, 그러니까 어쩌면은 억지로 33명이 되는 곳이고, 어쩌면은 정해져 있는 곳에 우리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으로 우리 그 행정이,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간절함이 있어서 그랬던 걸 인정을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는 좀 더 우리 국민들은 좀 뒤로, 예를 들면 좀 그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그 조금 확신으로 적어도 1차 선정이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의 힘을 동력을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너무 많은 예를 들면 먼저 그러니까 사전에 심사 기준에 들어가지도 않는 어떤 유치 활동으로 너무 많이 우리 국민들의 그거를 에너지를 쓰게 한 게 아닌가라는 거에 제가 여러 밖에 분들의 어떤 민원들도 있었고 뭐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여쭈지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 이런 활동은 또 필요합니다. 저희 하동군의 의료 취약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때는 좀 시기 단계별로 필요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불필요한 희생과 그런 것들은 조금 더 뒤로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우리가 에너지를 발휘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나머지는 행정이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맞지 않나. 꼭 그걸 참작을 해서 다음번에 어떤 이런 것들을 유치하거나 저희가 힘을 합칠 때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계십니까? 정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보건소장님을 바른 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예,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정영수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방금 질의가 있었습니다만은 공공보건의료 구축인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이렇게 노력한 거에 비하면 좀 성과가 미비하고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 반드시 우리가 공공병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향후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쭈려고 지금 바른 대로 좀 모셨습니다. 네. 방금 앞에 이제 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게 결코 허망한 노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뛰는 거를 중앙에도 알렸고 도에도 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서 하는 회의도 참석을 해보면은 그동안에 하동군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앞에 중앙의원의 그 응급의료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에서 우리가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라는 말이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그냥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국민들이 우리 경찰병원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열망한다는 이런 거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결과는 뭐 아쉽지만은 그 과정은 훌륭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공공의료기관이든지 민간의료기관이든지 유치하는 데 있어서 도나 중앙에서 상당한 도움을 얻어낼 수 있는 동력을 받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갈 것이냐 민간의료기관으로 갈 것이냐인데, 제일 저희 군에서 좋은 거는 민간의료기관으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부담을 적게 들고 최소한 기본적인 이런 지원만으로도 우리 훌륭한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저희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민간업자가 과연 여기 와서 병원을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국은 군의 어떤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새하동병원의 재개원이라든지 또는 제3의 장소의 병원을 건립하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의료법인 관심이 있는 의료법인들이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갖고 제가 한번 접촉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민간 의료법인에서 통으로 좀 맡아주면 좋겠다. 그쪽으로 밀고 나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과장님, 방금 그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민간이 좋기는 한데 안 되면 공공이라도 가려고 하신다고 말씀 주셨어요. 또 다른 예산들 다 놔두고 여기 예산안에 보면 공공민간병원 설립 추진 공청회에 140만 원, 민간병원 유치 사업 설명회에 150만 원. 이거 이 예산 가지고 이게 업무를 추진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 이제 다른 데는 조금씩 이렇게 있는데. 네, 작년에 저희가 그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이제 12월에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민간이 가는 게 좋을지, 또 공공이 하는 게 좋을지, 또 어떤 방법과 절차가 있는지, 또 우리 지역의 의료 수요는 얼마나 될지, 공급은 또 얼마나 될지, 미래는 어떻게 이제 의료가 예측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서 그 용역 안에 저희가 주민 공청회하고 또 지역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하고 또 주민 설명회 이런 내용들을 다 함께 담아 놓았습니다. 그 용역비가 얼마고 언제까지 끝나는 거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 그 산출을 내역을 이제 용역을 해보니까 한 9,500 정도 들었습니다. 용역 계산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지금 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언제까지죠, 그게?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1년인데 저희가 이제 최대한 좀 당겨달라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한 8개월 정도 잡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 답변 도중에 그 모순점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그러면 공공병원 설립 추진 공청회란다든지 주민사업 설명회 같은 것들은 그 용역회사 용역비 구출 수령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안에 그거 따로 우리가 해주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참석 수당이라든지 이제 이런 일부 조금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 빠른 시간 내에 네. 그 하동 국민들이 가장 크게 좀 우려하는 게 공공병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병원이든 뭐 어쨌든 응급실이 딸려 있는 종합병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과장님이 생각하면 이렇게 추진해 나가면 언제쯤이면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세아동 병원에서 이제 매수 의향서가 아마 채권자하고 의향이 있으신 분한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월 초에 그 의향 제안서를 먼저 받고 법원에서 이제 그거 보고 만일에 아무도 의향이 없다면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한 1차 뭐 유찰 거치더라도 한 올해 말쯤에는 조금 가닥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제 저희 예상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사이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저희 이제 응급 의료는 사실 저희 이제 돈이 참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고 해갖고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한 1년에 한 8,500명이 그 응급의료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만일에 인근의 광양이나 구례로 진주로 다 가셔야 된다면 그 불편함이 상당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안 도와주실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세아동병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 좀 더 관심을 주시고, 네네. 그러니까 기왕 새 건물이기도 하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고기가 좀 적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살려야 뭐 공공이든 어쨌든 민간이든 말이에요. 네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네. 특히 관심을 가지고, 소장님은 의료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인사풀이 우리 행정에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보다는 훨씬 더 수십 배로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한테 좀 떼쓰고 소장님 출장 좀 많이 내보내셔서 이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의료 체계가 구축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어주고 계십니까? 김미태 의원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태우 의원입니다. 그 707쪽에 하단부에 동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응급 의료기관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세아동 병원에 지원할 때는 지원비가 연간 얼마였습니까? 그게 이제 좀 연도마다 달랐는데요. 네, 재작년에 보통 군비가 1억 2천, 또 국비가 한 1억 2천 해서 2억 4천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이 세워져도 병원에서 이제 휴폐업을 반복해서 조금 지원이 덜 된 부분도 있습니다. 2억 4천 정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중앙의원은 5억 400만이잖아요. 네. 월 4,200만 원인데 이 산출 근거 어떻게 됩니까? 순수한 인건비죠, 이거는. 네. 올해는. 예, 인건비입니다. 그럼 인건비가 월 4,200만 원, 좀 한 달에, 하루에 몇 명 써야 됩니까, 한 달에? 이제 10명 400만 원 하면 10명 써야 되겠습니다. 하루에. 이제 그 의사가 지금 4분이 하고 있고 간호사가 전임이 2명 하고 간호조무사가 또 한 분 하고. 응급의료기관 의사가 4명이라요. 네, 이제 교대로 하기 때문에 야간을 하니까. 나간 몇 시간씩 교대하는데 4명이나 해요. 그러니까 만일에 하루 하면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분이 하고 이렇게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또 하루 종일 24시간 해야 하니까. 4명, 응급의료 때문에 4명을 쓴다고 의사를 중앙위원회에서요. 네, 4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야간 진료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야간 진료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또 24시간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예. 그럼 중앙위원은 한 달에 한 수입이 한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지금 저희가 4,200 주고 있고 정산을 받아보니까 네. 4,200 주고 있는데 인건비가 한 5,200 정도 들어갑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사실은 그 자부담을 하는데 그래. 수입은 한 달에 한 1,200에서 3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인건비 감하고 나면 한 300 남는데 그 중에 재료비를 이제 그 운영 재료 밤에 하는 여러 가지 운영 재료비가 한 200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면 한 10만 원에서 100만 원 채 안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원을 하는 걸 가지고 네. 모자랍니까? 남습니까?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한 달에. 그러니까 총 저희가 11월까지 해보니까 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아요. 네, 100만 원 정도. 연간 네, 연간.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100만 남는다. 예. 그게 이제 어찌 보면 다른 병원에는 병원에 의사가 있고 당직 의료기관을 하는 거는 거기 있는 의사가 하는 거지만 이거는 우리가 거의 뭐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아예 의사가 없는데 의료기관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다른 저희가 병원급에서 이걸 제안을 했을 때는 한 달에 10억, 아니 1년에 10억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가동에 뭐 의료기관이 뭐 없기 때문에 기존 그 이전에 세아동 병원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이건 뭐 배가 더 되죠, 그죠? 현재 따지면 그죠? 예, 맞습니다. 배가 예. 넘는데 그러나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뭐 예. 일단 칩시다 그냥, 그죠? 뭐 다른 데 줘야 되겠죠. 그러면 또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데 근데 그전에는 그 국비가 확보가 됐잖아요. 국비가 확보가 왜 단절이 됐습니까? 국비가 저희가 응급의료, 법적으로 응급의료 기관이 아니고, 이제 그 시설만 조금 갖춘 당직의료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응급의료 기관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비와 도비를 저희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덜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지원은 이제. 이번에 우리가 경찰병원은 예. 그 유치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네. 뭐 정부에서도 알 거 아니에요. 이걸 계기로 해서 예. 다음부터 국비 확보를 좀 하십시오. 이게 예전에는 어떻게 그 국비를 확보했어요? 저희가 작년부터 도의원님 저희가 찾아가고 이랬는데 그 기준상 법상 그게 지원이 안 되는 형편이 돼가지고 저희가 빨리 의료기관을 종합병원급을 만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세아동병원에 국비 받을 때는 그게 잘못됐다고 그때는 이제 볼 수가 없는 응급의료기관으로 거예요. 지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시설이 이제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어쨌든 운내에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네. 기관이 없기 때문에 뭐 운영은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러나 우리 보건소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군의 부담이 좀 덜도록 예.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유 계십니까? 박혜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희성 의원입니다.
707쪽 보시면은 그냥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네. 예, 우리 군에 지금 총 몇 대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이제 충격기가 원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다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가 한 44대 정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다중이용시설에 일반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도 한 46대 이상 90한 정도 조금 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제법 있습니다. 많네. 네. 그럼 그에 대한 교육은 언제 좀 하십니까? 예, 교육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 관리장은 그 법적으로 있어야 될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 일반인은 설치를 할 일반인도- 수가 없습니까? 일반인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구입해서 해도 되고, 또 저희가 예를 들어 작년에 옥종 그 체육시설이라든지 좀 다중 이용하는 시설은 이게 예산이 나오면 저희가 또 파악해서 일부 좀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한번 하셨나요? 의원님들도 희망하시면 저희가 그 한 번 정도 교육 때- 해주기를 바라고 그 알겠습니다. 매뉴얼을 어떤 그런 한번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네. 한 번씩 주시면은 또 그것도 한번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실사용 방법을 안다 그러면은 예. 위급할 때 우리 하동군 의원은 그걸 작동법을 알더라. 제가 어디 가보면은 작동법을 모르는 분이 거의 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해 볼 수 있도록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시간을 되실 때 한번 내주시면 좋겠다 싶고. 네, 내년에 저희가 계획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설명서 8쪽 음식 문화에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해까지는 경찰병원 때문에 사실은 보건사하고 참 군수님부터 여러모로 다 힘을 썼었고, 내년에는 세계차 엑스포에 제일 아마 기대하고 또 관심이 다 높을 거라 생각됩니다. 보니까 식품 적객업 5개소만 해놨길래 저는 이제 5개소만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의원님 어디 말씀하시나요? 사업 내용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네. 저희가 그 작년까지 한 100개 넘게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비용을 좀 그 엑스포 대비해서 그 예산을 많이 잡아서 했는데 생각보다 신청이 다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기본 이제 신규 사업자라든지 또 꼭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봐 작년 5천만 원에서 돈을 조금 낮추고 일단 조금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네. 예, 홍보물 및 구입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식당 같은 데도 지금 보면 테이블에 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물수건 내지는 어떤 그런 앞치마 그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그런데 로고가 세계차 엑스포에 대한 어떤 그런 로고들이 새겨진 게 일반 음식점에 간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는 분들도 벌써 그걸 보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막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출발을 해서 내년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함께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계십니까? 하영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장님 발언 때를 좀 불러주십시오. 예, 사장님 방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비거로. 또 시작하면 나도 지금 소장님, 본 의원은 예산 심의도 중요하지만 예산 심의보다 소중한 것은 그 보건소 공무원들의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그 지소라든지 진로소 같은데 이런 문제점이 있은 건 아시지? 네. 그래 그 본 의원이 그때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그 장소에서 또 똑같은 더 이상의 민원이 들어온다면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도 당연히 그거는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 나가 계신 분들이 이 간호사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네. 간호사 분들은 그 나이팅게일 선서문을 낭독을 안 합니까? 네. 그 선서할 때 희생, 봉사 그게 주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런 선서문을 낭독을 하고 선서를 하고 그 계신 분들이 그 면민들 그렇게 불친절하고 그렇게 막대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옥종 지소에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원을 봤는데 뭐 한 30년 넘게 그렇게 지내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첫인상이 이 사람은 의료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민원인을 대한다는 거는 제가 만약에 병원장이었다면은 쫓겨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뭐 인사 때 인사를 해가지고 다른 또 지역에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또 발생하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 일단은 저희들도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뭐 3, 40년 동안 그렇게 해온 거를 하루아침에 바꾼다. 이거는, 제가 뭐 그렇게 하겠다. 소장님, 하루아침에 받는 인성 문제입니다. 두 번, 세 번 지적을 받아 안 되는 부분들을 또 가면 또 문제 일으키면은 그게 직권남용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조치를 취해줘야 사고가 생기기 전에 조치를,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조치를 취해줬으면 지금은 쉽게는 이태원 참사 같은 그런 일이 안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녹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가 발생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지적을 해줬는데도 조치를 안 한다면은, 그럼 이 부분을 분명히 다른 지역에 보내도 인사를 해도 그 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은 문제가 발생할 충분한 여지가 있는 사람이면 인성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런 계통의 인사를 내지 말고 다른 분야 전혀 관계없는 데서 좀 인사를 내서 이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불이익이 좀 안 당했으면 하는 그런 의원 생각입니다. 예, 의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부 사람들 때문에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좀 뭐 서비스 부분에 안 좋은 소리를 듣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을 철저히 좀 관리를 해서 인사 때 정확하게 좀 관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소나 진료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장님 각별하게 좀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연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지금 계십니까? 제가 할게 많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